안녕하십니까. 어제 이거 홍준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 완전히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로인데 이거 주도권을 1시간 반씩 3시간 동안 혈투를 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한동훈의 그 궤변, 위선, 이거를 이거 적절히 공격을 했다. 한동훈이 계속 깐족거리는 걸 그대로 이거 제압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한동훈의 궤변이요.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근데 이거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이야기는요. 결국 계엄하고인데 이거 탄핵이 중요한데 이 자각이 또 이제 그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해도 내가 막을 거다. 우리 아버지가 해도 막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탄핵하고 계엄은 다르다고 했죠. 계엄은 이제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엄했다 해서 탄핵까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보고, 야, 너가 아버지가 해도 탄핵했을 거냐? 또는 더 나아가서 내란이다. 이건 터무니없잖아요. 어른데 이거 탄핵 재판에서도 내란죄는 뺐거든요, 형법. 근데 그러면 한동훈 너 아버지가 해도 내란죄냐? 너 아버지라도 내란으로 사형무기징역식이 되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본질은요,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찬반 낭론이 있다 봐요. 그것까지는 저는 포용할 수 있다 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탄핵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탄핵에서도 심리 안 했던 과연 이게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본질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이렇게 우리가 몰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계엄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동훈이가 계엄과 관련해서도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토론 과정에 진짜 이제 궤변을 늘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 정확하게 뭐라 했냐.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추가 계엄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추가 계엄을 시도했을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자꾸 한동훈은 지가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한 표도 없는 거예요. 계엄 해제 요구할 때 한 표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8명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한동훈계도 있고 한동훈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각자 소신에 따라 18명이 간 거지 그게 전부 한동훈계도 아닙니다. 한동훈 지가 막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는 한 표도 없단 말이에요. 계엄 해제 요구할 때. 그런데 그 전에요. 이미 민주당이 172석입니다. 민주당이 170석이고 조국당까지 하면 192석이에요. 192석이면 계엄 해제는 과반으로 하거든요. 과반이면 150석이면 계엄 해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한동훈이가 그러면 지가 안 나가면 계엄이 안 끝났냐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대통령이 어떤 국민한테 경고하는 이런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한 200여 명이 비무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랫동안 끌거나 오래 계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여 명 가지고 국회를 포위해서 몇 달 동안 어떻게 계엄을 합니까? 원래 초단기 국민에게 호소하는 이런 의도된 계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막았어도 오래 가는 이게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도 민주당이나 조국당 충분히 해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막았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꼭 자기가 계엄을 다 막은 것처럼 그 국회 갔던 의원들 중에 한동훈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자기가 안 막았다면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추가 계엄했을 거다. 이건 진짜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회를 어떻게 해산합니까?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병력 200여 명으로 국회 어떻게 해산합니까? 해산한다면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국회를 해산시키는 게 방법이 있냐고요. 해산권도 헌법에 없잖아요. 지금 현행 헌법에. 그리고 이게 뭐 아예 뭐 병력이 10만 명 뭐 간 것도 아니고 5만이 간 것도 아니고 국회를 어떻게 해산시키냐고요. 황당무계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추가 계엄요. 이미 이거 해제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이게 그 곽종거이나 전부 이게 뭐 항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군인들이 뭐 숫자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 저 해유 협박 다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추가 계엄을 어떻게 합니까? 추가 계엄 할 것 때문에 이게 그 해제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추가 계엄 할 것 때문에 이게 그 굳이 계엄 해제를 했겠냐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이게 추가 계엄하면 이게 말을 들을 군인이나 경찰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이 모양인데. 이것도 이게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고 추가 계엄에게 이거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더 잘할 텐데 마치 이게 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을 하네요. 자기가 계엄 안 막았다면 국회 해산하거나 추가 계엄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거 황당무계한 이 좌파들이 퍼뜨리는 논리 아닙니까? 좌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 괴담을 퍼뜨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10,000명까지 살상해야 될 거다. 옛날에 추미애가 뭐 사람 죽으면 시체를 운반하는 영연 백을 이게 뭐 3,000개를 구입해서 3,000명을 죽인다. 또는 이제 이재명이가 뭐 내가 그때 꽃게밥이 될 뻔했다. 꽃게밥이. 또는 이게 이재명이가 10,000명까지 학살 계획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괴담 가짜뉴스 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이번에 대선에 이용해 물라는 이게 좌파들의 논리인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 좌파 논리에 놀아나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게 안 막았으면 국회가 해산되거나 아니면 이게 그 제2의 추가 계엄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유혈 사태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좌파들처럼 나도 우리 가족들도 몰살 당할 뻔했다. 나도 이제 김어준의 말처럼 나도 이제 이거 암살 당할 뻔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요. 절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한동훈이가 뭐 계엄을 지가 뭐 어떻게 저쪽 해도 계엄이 정당하냐 하는 이 프레임으로 대선 가면요. 민주당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게 어렵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워낙에 계엄의 가장 주 원인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그 이재명 민주당의 폐악질입니다. 맞잖아요. 30여 차의 탄핵, 예산을 영원으로 깎아버리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똑같은 특검법 뭐 이번에 또 내란 특검 또 가져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그 악법들, 말도 안 되는 게 예산과 장난질, 그 다음에 그 탄핵, 줄탄핵 이런 게 계엄의 근본 원인이다.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간첩도 반국가 세력들이 완전히 간첩 천국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공수사권을 줘서 반국가 세력도 썰고, 그 다음에 국회 폐악질도 알리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너무 의혹이 크니까 선관위 이거를 한번 검증해보자. 비상수단이라도. 이게 바로 계엄의 근본 원인이로. 그런데 대통령이 뭐 국회를 해산하거나 사람들에게 유혈 사태로 뭐 10,000명을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최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민들한테 절박하게 호소를 해보자.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국민에게 호소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그 좌파 논리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뭐 그때 뭐 암살을 하려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또는 이게 뭐 유혈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추가 계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한동훈처럼 이재명의 논리에 따라가면요. 절대 이거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 우리가 계엄을 정면 돌파하려면 제가 말하는 게 이런 절박한 이유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필요한 이런 게 조치였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거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거 국회 모든 게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그렇게 국회에서 해산하니까 법에 따라 해산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이게 탄핵 사유가 내라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한동훈의 그 설명은 완전히 좌파 논리에 매몰된 이런 데 이거 패배주의적인 이런 데 이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게 뭐 토론하는데 한동훈이 말하는 게 뭐 진짜 완전히 깐족깐족되지 뭐게 정책이 없어요.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될걸요. 근데 뭐 300몇 조 예산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무슨 이게 이런 국무위원도 있습니까? 국무위원이 우리나라에 1년 예산 딱 국무에 심의하거든요. 이것도 이게 황당하긴 한데요. 한마디로 이게 나머지는 전부 이게 깐족깐족되면서 콘텐츠가 없는 내용이 없는 이런 게 바로 한동훈이 토론 콘텐츠 자체입니다. 외모도 이제 그 머리부터 신발까지, 그 다음에 근육 보이는 게 쏘고 보정까지 외모도 이게 전부 다 이미지, 전부 이게 다 쇼하는 위선이잖아요. 근데 내용도 그래. 깐족된다. 이 깐족이란 게 뭐냐? 깐족이란 게 뜻이 뭐냐? 딱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깐족된다. 딱 이게 해당이 됩니다. 깐족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이게 깐족거리다는 뜻입니다. 깐족거리다.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이게 깐족거린다 이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딱이 한동훈이가 아무 내용이 없는 이게 말 가지고 계속 말장난치는 밉살스럽고 짓궂게 계속 짓거리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짓궂게 짓거린다 이 말입니다. 깐족. 이게 뭐 있나요? 그 어제 내용 중에 아무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하고 근데 한동희가 오죽하면 이게 계속 깐족거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게 내용이 없는 깐족되는 이런 게 내용이고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은 계엄하고 탄핵인데 특히 탄핵권 내라는 싹 빠져버리고 계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좀 계엄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계엄 반대가 많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다 막았다. 내가 안 막았으면 이게 국회가 해산되고 완전히 제2의 추가 계엄 나오고 또 이게 내가 암살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근데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체포당할 수도 있고 요런데 아주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이겁니다. 어제 토론만 보더라도 실제 한동훈은 지도적 감이 안 된다. 아무런 이게 콘텐츠가 없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AI에 200조 투자한다면서 정부 예산도 모르면 AI에 200조 투자하면서 그게 무슨 정책이야. 아니 나는 그럼 300조 투자한다겠다. 어제 이준석이하고 안철수 토론 봤지? 이준석이하고 안철수는 그래도 내용 가지고 AI 토론하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까지 칭찬했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100조 한다니까 한동훈에게 200조 한대. 근데 1년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준비 안 된 따라서 이게 깐족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콘텐츠가 너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게 괴담, 가짜뉴스. 이게 바로 이재명의 부역자, 이재명의 똑같은 좌파와 같은 논리 주장을 했다. 이것만 봐도 이게 한동훈이는 절대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나 대선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